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명불허전 여야의 토크 맹수 둘이 뭉쳤습니다. 여당 크로스 원기옥. 오늘은 특별하게 조합해봤습니다. 여야의 토크 강자입니다. 여당 대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당 대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왜 왜 이렇게 힘이 빠지겠어요? 새롭게 시작했는데. 잘 모르시는데 제가 이래 목소리가 나직해지면 힘이 넘칠 때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새롭게 시작해서 너무 목소리가 세게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네. 강기정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호남행 동행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뒤에서 사진을 팍 박았더라고요. 부산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 전재수 의원님, 예. 부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늘 어려운 곳입니다. 늘 어렵습니다. 예, 지금도 어렵고요. 네. 뭐 얼마나 어려운지 18개 지역구 중에서 지난 총선 때 단 3명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노무현을 배출하고 문재인을 배출하고 뭐 그런 부산에서 왜 민주당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우리 지도자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는 3명밖에 없었지만 네. 출마하신 우리 민주당 후보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40%까지 간 겁니다. 네.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되고 난 뒤에 네. 민주당 후보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16%, 17% 이랬거든요. 네.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희생하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40%까지 온 거죠. 그나마. 네. 낙선 전재수의 헌신이 있어서 그만큼 간 것도 있습니다. TK, PK 민심은 어떻습니까? 김재현 최고위원님? 저희들은 여전히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대다수 시도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죠. 그런 분들이 많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 자, 새롭게 출발하겠다. 청년들로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자, 이제 윤석열 선대위는 이제 나라 오를 일만 남았습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원래 그 용의주도하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네. 약간의 우발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대위를 해산하고 단촐하게 선거대책본부로 구성을 하면서 실무진들과 직접적으로 1대1로 전부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날렵하게 이제 현장 대응 능력도 더 생길 것이고 또 국민들께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잘 해나가면 신뢰를 다시 회복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또 당내 분란의 모습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앞으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네. 결과는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당내 분란,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경쟁하는 상대 정당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것도 선거 캠페인의 과정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 최근 이 혼란 상황을 보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캠페인을 무슨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국가를 경영하는 것에 비하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조직인데 이것조차도 질서정연하게
좀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하고 윤석열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정말 국가를 맡겼을 때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걱정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의 어떤 리더십, 정치력 또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윤석열의 정치력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의 정치력은 이제 지금까지 정치 신인으로서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정권 교체의 상징으로서 정치판으로 불러낼 때 그 모습이 조금 희석된 면은 있어요. 그것은 아마 대선 당내 경선을 거치고 지금은 또 민주당으로부터 악의적인 그 공격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이 그런 면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이제 스스로 앞으로 그 이번 그 선대위 재편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충분히 네. 이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승리 자신하십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까?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다만 다소 주춤한 네. 상태에 있는데 네. 원래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좀 출렁거림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을 보고 국민들이 희망을 얻는 거지 조금씩 그저 겉포장만 좀 해서 국민들에게 약간의 속임수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서 신뢰를 얻을 수는 없거든요. 선거 때 굉장히 조금 당내 분위기가 안 좋고 꼭 질 것 같은 당이 다른 결과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긴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망조가 들더라도 후보의 어떤 정책적인 역량 또는 후보의 어떤 리더십 또는 후보의 어떤 철학과 또 비전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을 때는 네. 망조가 잠시 들었더라도 다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그 민주당의 악의적 공격 때문에 지금 어려운 처지에 좀 처한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잘못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허구한 날 말실수하고 망언으로 듣고 또 김건희 씨 허위이력, 허위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또 허위 수상실적 또 수상실적 부풀리고 이거 없는 거를 민주당이 만들어가지고 악의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선거대책위원회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 문제의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죠. 왜 선대위를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이제 그동안 보면 우리 전재수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아니면 과장하거나 아니면 부풀리거나 그리고 특히 그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 또 그 부인인 김건희 씨한테 국가의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고발 사주니 부인의 주가 조작이니 회사에서 그 협찬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느니 전부 그 권력자의 앞잡이가 된 검찰을 동원해서 또는 심지어는 공수처까지 등장해서 후보자를 공격하고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는 뭡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욱이 최근에는 윤우진 세무서장이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요 수사해가지고 후보자에 관련된 거 드러났습니까? 전부 무혐의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까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다가 이제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게 지금도요 현재 공수처가 이 야당 의원 잡으려고 하다가 그 전화번호 사찰하고 이런 게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아니 공수처가 저는 공무원도 아닌데 2번이나 사찰을 했고 저는 공수처에서요? 예 더욱이 저는 그 외에 곧 밝히겠지만 공수처뿐만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기관에서 또 저를 사찰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제가 검찰이 김재원 최고위원 엄청 수사했어요. 아니 그때는 당연히 제가 수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수사도 안 받는 상황에서 예 그리고 공수처가 왜 저를 뒷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아니. 검찰에서 한 거 경찰에서 한 거는 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우리 같이 선거 담당하고 있는 모 의원이 저보고 아니 이런 범죄자였나고 웃더라고요. 저보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선거 국면에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수사기관의 그 부당한 개입이 지금 그걸 통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나라 떠나갈 듯이 떠들었잖아요. 근데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거든. 거기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또 검찰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아요. 이런 편파적인 나라에서 무슨 지금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이 난리가 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문재인 정부 또는 민주당이 수사기관 총동원해가지고 뭐 그 피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 또 문제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찰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282만 건의 사찰을 한 겁니다. 이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해 가지고 없애야 될 관행을 정치권이 법 개정도 안 하고 내몰라라 하고 있다가 지금 이거를 단순한 통신조회를 이거를 사찰로 이렇게 몰면은 어느 국민이 이걸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도 문제를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무식한 삼류 바보들 모아가지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었다. 아니 무식한 삼류 바보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장하성.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김수현 수사기관을 총동원을 했다 그러는데 수사기관 총동원했으면 아니 곽상도 아들 50억짜리를 세상천지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이따위 수사를 지금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허구날 하고 있죠. 그럼 정진상은 왜 안 합니까? 돈 받고 금전적 이득을 보고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 그다음에 50억 대장동 클럽 하나도 수사 안 하고 통화 내역 한 거 가지고만 자꾸만 아니죠. 지금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대장동 주범을 수사하지 않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도 문제의 본질을 지금 제대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유, 당연히 알죠. 이것은 아무튼 검찰도 공수처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똑바로 수사해야 검찰은 지금 돈 받은 사람 수사해야죠. 금전적 이득 본 사람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검찰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수사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에게 더 이상 수사권을 맡기면 안 되겠다 해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은 다 지방으로 쫓아내거나 아니면 수사를 할 수 없는 부서로 쫓아내고 그리고는 권력자의 충견 노릇을 하는 또 저 얘기 나오셨어요. 실력 없는 검사들을 데려다 놓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금은요 검찰이나 공수처나 차라리 조선시대 포졸로 수사를 맡기면 더 열심히 잘할 조선시대 포졸이란요. 임기가 보장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임기 그만두고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임명장 준 사람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돼 있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지지 않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검찰이 이렇게 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와인 삼고철여 김재원 최고위원님 와인 삼고철여 어찌합니까? 7910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니신데요. 어찌하지요? 김정인 위원장께서 지금은 조금 그 서운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여전히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저희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정권 교체가 아니고 후보 교체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생각하실 거고 한데 왜냐하면 모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사람 대접도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내쳐버리고 아니 자기 문제죠. 윤석열 후보 본인 문제를 왜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선대위를 해체를 하고 합니까?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로서 네. 우리 당의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그 말씀 내지는 저 여러 가지 뭐 행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이 대선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지금 다 대선을 위해서 대선 행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뭐 생각했나요? 비판이나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예.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우리 당 대표가 뭐 다른 마음으로 그러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참 고맙습니다. 최근 한 보름 정도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자, 오늘 이제 새롭게 이렇게 태어난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야당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되겠어요? 고마운 일이죠. 저 이준석 대표가 비유라든지 말씀을 얼마나 잘하세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까? 바빠서. 권영세 위원장, 네. 권영세 위원장은 이 문제를 잘 타개하고 이렇게 원팀을 꾸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네. 합리적이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적임자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하고도 또 잘 또 의사소통이 잘 되는 네. 분이니까. 또 검사 출신입니다. 근데 뭐 검찰에서 한 10여 년 근무하고 네. 정치권에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네네. 그걸 뭐 검사 출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이야 뭐든지 그냥 뭔가 생트집 잡는 당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꾸로 들으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 외교관 출신이라고는 왜 안 합니까? 주중대사를 지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하고 있는 파트너죠. 네. 그러니까 자꾸만 민주당을 무슨 없는 죄 덮어 씌우는 정당, 뭐 생트집 잡는 정당 이게 아니고요. 경쟁하고 있는 정당으로서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네. 말씀을. 아이 뭐 야당이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접을 해야 대우를 해야 존중을 하지 뭐 그냥 못 잡아먹어서 맨날 이래 저 사찰이나 하고 그러니까 잡아먹어봐요. 별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 잡아먹습니까? 8804님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30대 청년입니다. 윤석열 후보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유튜브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권 교체 윤석열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좀 깨닫게 됐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부상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젊은 청년 애청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참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는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때도 대선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뭐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대선에 나오지 않기로 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하나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오셨지만 우리가 안철수 후보의 과거 정치를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의 후보는 윤석열
가장 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후보이고 또 안철수 후보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그런 정치적 궤적은 지금도 그냥 제3의 후보로서 나와서 계시는 거지 3등이 정권 교체의 그 주역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늘 3등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주류 정치, 주된 정치의 그 흐름을 조금씩 혼란시키는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도 안철수 대표께서는 결국은 3등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출마한다고 보십니까? 단일화는 안 되고? 끝까지 가신다면 3등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누구나 제일 싫어하는 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제일 싫어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예측 가능한 것을 저희들은 이제 선호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반등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좀 있고요. 반등해야 됩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뭐 볼 거 안 볼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데 그 틈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잠깐 반짝하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뭐 다음 주나 돼서 여론조사가 나오겠지만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위기는 보수 유권자들의 위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더 이상 지지율이 더 빠지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결국은 잠깐 반짝이는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곧 원래 자리 4% 5% 뭐 6% 뭐 이 정도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다만 안철수 후보의 한계는 분명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결국 정권 교체에 본인이 그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또 정권 교체의 큰 대업을 완성하는 그런 쪽으로 함께 하시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10여 년간을 저희 당에서도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대의 명분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최종 후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자신을 통한 정권 교체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지 뭐 그런 이제 장황한 어떤 대의 명분 이것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나름 10년 이상의 정치를 해왔는데 그런 결정을 김재현 하지 않을 최고위원님 거다. 동의하시죠? 아니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왜 송영길 대표가 단일화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송영길 대표 단일화 하자니까 좋은 제안을 했잖아요. 그걸 왜 거절합니까? 제 생각은 안철수 대통령 민주당 국무총리 그렇게 하면 단일화 되는데 왜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국무총리 하자 이렇게 우리는 제안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5745님께서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이용 안 당할 겁니다. 김덕명님이 이번에 안 후보는 철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번에 철수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윤석열 후보가 후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자 이제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야지 뭐. 자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는 이제 반등합니까? 이제는 또 내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과의 갈등 넘어서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 정책 대결 비전 대결 할까요? 뭐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이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일 반가웠던 이야기가 이제 실무자들에게 네. 토론회를 검토해라. 네네.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라는 적극적으로 나오겠다고 합니다. 말씀인데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 좀 수습하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
5년의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비교 검증,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좀 많이 좀 과다할 정도로 많이 자주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토론 준비 됐죠? 저는 단지 저도 뭐 토론에 대해서 조금 그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지 하나 이재명 후보께서는 돌아서면 딴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토론할 때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고 나오시면 그럼 좋겠어요. 김재원 최고님 그렇게 불안하시면 2+2로 합시다. 김재원 최고님하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와 전재수. 이것도 좋은 제안이네요. 이렇게 합시다. 왜 불안하시죠? 좋은 제안이네요. 아니, 주진우 라이브 사세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 감히 거기 낍니까? 그 대신에 아니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뭐 불안할 게 뭐 있어요. 거짓말 안 하겠다고 서약이나 하면 되지. 뭐 무조건 뭐 하루에 12번씩도 말 바꾸고 거짓말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마칠 시간 됐습니다. 아니 근데 토론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는데. 자, 전재수, 김재원, 전재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이의 리셋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 정답은 매머드였습니다. 매머드.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길을 나서야 해.